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과 보면 이제 그 집단 모식적인 차원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상당히 구별돼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두터워질 수가 있고 약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매개는 언어입니다. 말, 이게 스피치, 그것도 이제 입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왜 그게 말씀입니까? 보면 기도할 때 말 안 하고 갑자기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단어를 나열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묵상 기도가 이제 있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는 대부분 10중 8구 우리를 졸음으로 기도를 하지 은총으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아주 효과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또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니까 물론 로고스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특히 해석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여지는 written language가 아니라 speech, 말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치 벽돌집의 벽돌처럼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불보다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두터워지고 얇아질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그래서 이제 정치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 전체주의가 말과 관련돼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말을 초점을 맞춰서 이게 살펴보면 주고 힘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더 길어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뭐 끝장낼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동안 이제 인중공성도 좀 들었고, 또 날선 검님께서 저는 사실 아까 송 교수님 얘기할 때는 검이 아니라 이제 도끼를 들는 좀 그 말씀을 또 하셨고, 송 교수님께서 상당히 렌즈한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하시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또에 어떤 질문이든지 해도 좋습니다. 먼저 아주 잘 만들어진 세련된 질문하고 무식한 질문하고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경쟁하고 있다면 단연 이 무식한 질문을 택하시죠. 이게 훨씬 더 우리 얘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호달 교수님 먼저 좀 얘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sentation and for the respondents. Thanks for all that, the elucidation of our introduction to Hannah Arendt. My question goes to the sources to which she appeal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evaluation. So my question is this: beyond Martin Heidegger and beyond her Dr. Father Karl Jaspers, who are the most formative influences upon Arendt's thinking? It appears to me from your brief description this evening that she wa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a Platonic worldview, and it also appears as though her appeal tends to be to human experience and to the realm of human knowledge and human discourse, and that she makes no appeal to anything beyond human existence. And I'm wondering if I'm understanding you correctly, and if you could just maybe clarify who are the sources, who are the influential thinkers and writers that help to form her ideas and to which she would appeal when she would evaluate, such as the mass taking action. If she were to make a determination, for example, your particular citation to her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in Eichmann's situation, her appeal again seems to be more to human existence and human experience,
and not to anything beyond that. So that's my question.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 아렌트가 가져온 가장 프라이머리한 그 인텔렉트 소스, 지적인 원천이 발생하거나 가라스코스 말고 어떤 기능을 조주하셨습니다. 터프한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들 또는 질문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코멘트 해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결국은 말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말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하위에 있고 그런 전제 없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냥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또는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적어도 꺼내놓는 차원에서 지금 제 생각에 한 5분 정도 학생들 중심으로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학생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소리 10개 먼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죠.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녹음이 아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클라우제비츠를 인용을 하시면서 전쟁하고 정치의 영역을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쟁하고 폭력의 영역이 정치하고 구별을 될 수 있지만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한나 아렌트 읽은 책을 그냥 하자는데 그 폭력의 세계라는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어떠한 체제가 전복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폭력과 혁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구별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 시스템이 이제 유지되는 데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혹은 보완하거나 전복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는 진짜 폭력과 혁명이라는 게 용인이 될 수 없는 것인지 특히 아까 오류발 같은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좀 하나 아렌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하나 아렌트가 정의하는 부분에서 그 정치의 영역에서 그냥 그 가치의 다원성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치의 다원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자연스럽게 딜레마에 봉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잘 이루어졌을 때는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감을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욕을 더 자연스럽게 고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가치의 다원성이라는 것도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그런 위협 같은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많아졌을 때 가치의 다원성이 조금 더 그 확립이 되었다, 조금 더 널리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한나라이트가 전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네? 지금 질문 중에 폭력하고 혁명을 같이 연결해서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억해 놓습니다. 다른 질문? 맨 뒤에. 네, 안녕하세요. 법학부 공학번 김석윤이라고 좀 크게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법학부 공학번 김석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제 생각에 대화라는 단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절대적 가치라는 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는 약간 다원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정치는 영원히 결론이 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정치는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결론이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영원히 결론이 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불가 예측한 것만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되게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칸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 이성의 한계점만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한계를 지었던 것과 동일하게 한나 아렌트 역시도 이제 분명한 한계점을 이렇게 지었다는 생각을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칸트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다면은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대 학생들은 절대적인 가치 하여튼 한 번은 들린 거야.